백선엽 장군께서 결국 소천하셨네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세간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훌륭한 장군이다. 그래서 우리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면 국장으로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 않는가 하면, 젊은 시절 일본 군인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친일파고 국립현충원에 갈 자격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안 하셔서 정식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일제에 동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창씨 개명을 안 했던 사람들은 아마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친일파다, 국민들에게 추앙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광수, 허정주, 오윤수 등등 수많은 우리의 지식인들이 친일파라고 낙인시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백선엽 장군께서 1920년대 일본 중심의 내선 일체를 부르짖고 교육기관이라고는 일본 교육기관밖에 없었던,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말로 교육받고 있던 사람이 한국민의 역사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여건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변명으로 드립니다. 일본 교육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항일사상, 우리 민족사상, 이런 한국민이라는 자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다. 그 교육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항일운동을 하지 못하고 왜 안중근이나 안창호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일본 체제에서 공무원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군인을 했거나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친일파다, 아니면 민족의 반역자다,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역사가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끝까지 친일하고 민족 탄압했다면 100번 1000번 벌을 받아야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은 우리 민족이 추앙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존경받아야 될 만이라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을 동작동에 못 모시신다는 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구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사람됨을 알아보고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을 알아보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는 사람에서 백선엽 장군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키워낸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장교 박정희를 계속해서 키워주고 관심 갖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백선엽 대장이 그 군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 다시 쓸 수 있는 사람, 그 전투에 임했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패장들을 위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명하고 다시 참전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훌륭한 분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분의 다부동 전투. 모든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백선엽 장군이 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부동 전투는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참여했던 한국군들이 하도 대우를 이탈해서 전쟁 자체를 치르기가 어려웠고 북한의 정예 부대들이 한국군 부대를 집중 공략해서 뚫리면 미군이 포위당해서 결국 미국까지 못 살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깨끗이 불식시켜준 사람이 백선엽 대장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내가 후퇴를 명령하면 나를 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고 권총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충전시켜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던 장군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미국들이 백선엽 장군만큼은 자기들 반열에서 같이 전쟁 6.25 사변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당시 유명하죠.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 있어서 그가 했던 큰 공들을 살펴보고 그 공이 발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공이 발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난의 역사를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공적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했던 역할들을 생각하면 그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장으로 모셔도 될 만한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군도 인정했던 장군이고요. 심지어는 북한 공산군도 훌륭한 장군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백선엽 대장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많이 계시는 동작동 현충원에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행한 역사가 또 만들어낸다면 우리 모든 국민 운동이라도 일으켜서 저는 기필코 백선엽 대장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고 설득하고 야단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백선엽 대장님 명복을 빌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같이 애도해야 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이었습니다.